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 생활 신은미입니다. 자, 오늘은 제 엄마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희 엄마, 저를 길러준 친정어머니. 저희 친정엄마는 다른 분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도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훅 휘어잡고 끌고 나가는 성향이 굉장히 크고, 저희 어머니도 여장부 스타일이어서 아빠를 훅 휘어잡고 끌고 나가셨는데, 신기하게도 저를 훅 잡고, 저희들을 훅 잡고 끌고 나가시진 않으셨어요. 저희한테는 그냥 네가 결정해, 내 인생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결정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거치지 않았을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제 인생이니까, 제 인생에서 엄마가 판단했을 때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커트를 당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굉장히 감성이 충만하고 여린 문과 성향의 여학생이지만,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에게, 물론 짝사랑이죠, 짝사랑에 빠져서 제가 이과를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는 그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과를 졸업을 하고 물리학과에 들어간 이후에 저는 근데 이건 안 되겠고 국어 국문학을 부전공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그래라 하셨고, 심지어 제가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도 어차피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하면서 그래라 하셨었어요. 이게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상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 중에서 무관심, indifference 란 단어를 제 영어 수준보다 먼저 외우기도 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너무 네 맘대로 해 라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 지금 딱 이 시점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어머니 양육 방식이 참 괜찮았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책임을 안 져준 건, 그러니까 지원, 후원을 안 해준 건 아니었었거든요. 한다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지는데 엄마가 해줄 만큼의 후원은 해줄게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을 보다 보면 가끔 조금 걱정되는 경우들이 엄마가 너무 아이를 끌고 가는 경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아이가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엄마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하고 같이 결정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엄마도 알지만 아이도 알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아이와 상의해서 읽고 선택하면 괜찮은데, 다른 것 고려 없이 그냥 엄마가 모든 것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경우들 있죠. 자, 이번에는 비문학을 읽도록 하여라. 비문학 중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책은 이 시리즈이니 이 책을 읽도록 하여라. 혹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원에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우리 아이 이 책을 읽혀주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엄마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를 함께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함께 보면 아이의 성향이 보여요. 이 친구는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비문학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런 친구에게 엄마 뜻만 가지고 비문학을 막 넣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책을 다 읽지 못하고 졸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문학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막 문학을 너무 읽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학만 읽히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문학은 자기한테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본인은 팩트 중심으로 책을 보고 뭔가 너무 이과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팩트를 맞춰가고 자기 머릿속에서 이 논리관계가 선후 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잡히는 걸 좋아해요.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책을 주게 되면 오히려 너무 이 이야기가 허황되게 느껴져서 관심을 못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책을 읽히든 아니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집어넣을 때 저는 엄마가 관찰을 많이 하시고 아이에게 조금만 더 주도권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권하실 때도 엄마가 이 책 읽자라고 하는 거는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아직 프레퍼런스가 별로 없어요. 그냥 엄마가 주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엄마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아이들이 그걸 받아서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는 친구들은 이미 자신의 성향도 있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어떤 것에서 더 효과가 나는지를 알아요. 이런 친구들에게 엄마 맘대로 막 정해서 줘버리면 아이들이 자기가 재미도 못 느끼고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생각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선택권을 엄마가 가지고 계시는 것보단 아이와 함께,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선택을 해서 이걸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권장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학부모님들 계세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저희한테 물어봐요. 이 친구가 요즘에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물어보시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좋아해요 라고 하면 그 부분을 더 많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요 정도 레벨인데 요 정도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집에서도 계속 밀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과 아이와 학부모님이 하나가 돼서 아이에 맞춰서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택 자체는 아이가 하고 엄마와 선생님은 뒤에서 서포터의 자격으로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아이의 학습 효과가 굉장히 커져요.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아이가 책을 읽는데 한동안 점수가 안 오른다고 굉장히 고심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책을 아이한테 골라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책이 어느 정도 읽히니까 자기 성향이라는 게 있고 엄마가 주는 게 재미는 있긴 하지만 그 영역에서 더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본인에게 선택권을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기가 선택을 한 아이들이 본인이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본인이 책꽂이에서 가져와서 읽는 책하고요, 엄마가 먼저 골라서 이렇게 이거 한번 읽어봐라고 던져주는 책은 되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아이에게 책을 권해주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한 권만 주시지 마시고요, 여러 권 중에 엄마가 원하는 책을 한 권 정도 같이 꽂아서 한번 요 중에서 읽어볼까? 라고 해서 아이가 선택해서 그 책을 볼 수 있도록 밑밥 잡고, 그래서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밑밥을 까는 작업을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선택을 해주지만 엄마가 해준 선택이라고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엄마가 아주 스킬풀하게 아이를 요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밑밥 많이 깔고 아이가 마치 자기가 선택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더 관심 있게, 더 즐겁게 책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